어느 부대나 그렇지만 우리 부대에도 짬타이거라고 불리는 고양이들이 엄청 많았다. 짬통 근처에 가면 늘 고양이들이 무리를 지어 남은 음식물을 먹고 있었다. 평소에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부대 안에선 골칫거리가 되곤 했다. 특히 발정난 고양이들이 밤에 울어대는 소리는 가뜩이나 외진 부대 내에선 결코 기분 좋은 소리가 아니었다. 한 번은 내가 선임과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다. 그날도 고양이들이 발정이 나서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었다. 기묘하게도 한밤중에 산에서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아기 울음소리와 닮았다. 나도 고양이를 돌보는 집사지만 이런 울음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진짜 고양이가 내는 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오싹한 무언가가 있었다. 야, 김일병. 저 울음소리 고양이인 것 같지? 함께 근무를 서던 상병 선임이 대뜸 그런 말을 했다. 고양이 맞는 것 같지 말입니다. 고양이가 저렇게 우는 거 봤냐? 저건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 귀신이 내는 소리야. 나는 그때 선임이 장난을 치는 거라 생각해서 적당히 맞장구를 쳐줬다. 거짓말 같지? 아닙니다. 나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예전에 그런 사건도 있었고. 어떤 사건 말씀이십니까? 몇 년 전에 한 선임이 여기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 후임병한테 오줌 누고 오겠다고 하고서 돌아오지 않은 거야. 후임병이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는 거야. 결국 당직 사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부대가 발칵 뒤집혔지. 탈영했다고 생각한 거야. 실탄 들고 사라졌으니 보통 일이겠어? 근무자를 제외한 전 부대원이 밤새 수색했는데도 그 선임을 찾지 못했어. 결국 다음날 다시 수색을 시작했는데 그 선임 어디서 발견됐는지 알아?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선임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벙커 있는 거 알지?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야. 다들 탈영한 줄 알고 엉뚱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코앞에 있었던 거지. 왜 거기 숨었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도 모르지.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때 발견됐을 때 옷을 모두 벗고 있더래. 속옷도 걸치지 않고 완전 알몸인 채로 벙커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지. 나는 왠지 목덜미가 간질간질한 기분이 들었다. 선임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대장이 그 선임한테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자꾸 이상한 말만 하더래. 그 선임이 뭐랬냐면 고양이 얼굴을 한 여자가 산속에 있다. 고양이 얼굴을 한 여자가 산속에 있다. 계속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벌벌 떨기만 했다는 거야. 결국 그 선임은 타부대 전출을 갔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의가사제대를 했다더라.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근무를 설 때마다 그 생각이나 괜히 소름이 돋곤 했다. 게다가 근무를 서기 전에 반드시 미리 소변을 보는 습관까지 생겼다. 아무튼 우리 부대엔 고양이가 많아도 너무 많았고 점점 불어나는 녀석들 때문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행보관이 나서게 되었다. 행보관은 오전 과업 시간에 짬타이거 처리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고 그 임무를 맡을 대원을 2명만 뽑겠다고 했다. 그는 자원할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고양이를 잡는 건 다른 일에 비해 무척 쉬웠지만 왠지 다들 그 일만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 그때 갑자기 누군가 번쩍 손을 들었다. 평소 또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박병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고양이들을 처리할 테니 오후 가업까지 빼달라고 했고 행보관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작업을 하려면 한 명이 더 필요했다. 행보관은 일병 중에 아무나 뽑겠다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내가 됐다. 나는 졸지에 박병장과 함께 고양이를 잡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고양이를 키워보기만 했지 한 번도 잡으러 다닌 적이 없는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영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일병 주제에 안 한다고 거부할 수도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박병장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고양이를 잡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녀석들은 언제나 짬통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다렸다가 고양이가 짬밥을 먹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그물을 던져 잡으면 됐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재빠른 고양이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달아나거나 그물을 피해 도망치기도 했다. 그물에 걸린 녀석들은 운이 나쁘거나 나이가 들고 살이 쪄서 느린 놈들이었다. 그렇게 박병장과 나는 오전 시간에만 6마리의 고양이를 잡을 수 있었다. 이제 고양이를 잡았으니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풀어주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박병장의 생각은 달랐다. 그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다. 야! 미쳤어? 얘네들 풀어주면 다시 찾아오는 거 몰라? 안 그래도 밤마다 울어대서 짜증나 죽겠구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 없애야지. 박병장은 그렇게 말하고서 고양이를 들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나는 설마 그가 정말로 고양이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6마리나 되는 고양이를 죽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사판자루를 들고서 산에 올라갔고 나는 6마리의 고양이를 담은 포대자루를 짊어진 채 그 뒤를 따랐다. 나는 몹시 겁이 났고 당장 그를 말리고 싶었다. 하지만 일병인 나는 감히 박병장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기에 그에게 반기를 든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더라도 이 참극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나는 넌지시 그에게 고양이들을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병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시킨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할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쯤 산을 오르다가 경사가 완만한 곳에 멈춰섰다. 박병장은 이곳이 좋을 것 같다며 들고 있던 삽을 내 앞으로 뚝 던졌다. 나보고 땅을 파라는 소리였다. 나는 너무 싫었지만 그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박병장과 번갈아가며 땅을 파기 시작했고 얼마쯤 지나 드디어 사람 허리 높이 정도의 구덩이가 만들어졌다. 박병장은 삽을 집어던지고서 나에게 명령했다. 야! 묻어!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나는 포대자루 속에서 꿈틀대는 불쌍한 고양이들을 차마 구덩이 안으로 던져넣을 수가 없었다. 내가 우물쭈물하며 가만히 있자 화가 난 박병장이 소리를 질렀다. 묻으라고. 내 말 안 들려? 못하겠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정말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이 새끼야 빠져가지고. 박병장의 욕설과 협박에도 나는 이를 악문 채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버텼다. 결국 박병장은 포기한 채 자신이 직접 포대자루를 구덩이 속에 묻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질끈 감았다. 그의 끔찍한 악행을 보고도 막을 수 없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비참했다. 그날 밤에 나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다가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나는 귀신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 귀신이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마도 그것은 고양이 귀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악몽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일주일 내내 같은 악몽에 시달렸고 그 바람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낮에 꾸벅꾸벅 졸다가 다른 선임에게 혼나기까지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나는 평소 나를 잘 챙겨주던 상병 선임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박병장을 미친놈이라고 욕했다. 그날 이후로 자꾸만 악몽을 꿔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고양이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상병 선임은 뭔가 떠올리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 박병장 말이야. 그 인간과 같은 내무실 쓰는 내 동기한테 들은 얘긴데 엊그제 근무 교대하려고 그 인간을 깨우러 갔대. 근데 침상 위에 박병장이 없더라는 거야. 내무실에 불을 켤 수 없으니까 두리번거리면서 안 보이는 눈으로 계속 찾았는데 글쎄 그 인간이 관물대 아래 침구 넣는 공간에 웅크리고 있더래. 걔는 박병장이 또 또라이 짓 하는구나 싶어서 빨리 나오라고 했지. 근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는 거야.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말이지. 그래서 다가가서 흔들어 봤더니 그제야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 거냐고 물었대.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 상병 선임은 방금 네 얘기를 들으니 박병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분명 귀신에 씌인 거야. 그러지 않고서 왜 그런 행동을 했겠어?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 그 얘기를 들은 나는 문득 전에 들었던 타령한 선임 얘기가 떠올랐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둘 다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양이를 키워본 나는 그것이 고양이의 습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양이는 어둡고 좁은 공간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보인 것이다. 혹시 그 둘은 고양이 귀신에게 빙의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자 나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졌다. 상병선임은 조심하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을 피할 만한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부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버티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지속되던 악몽은 다행스럽게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라졌다. 나는 오랜만에 숙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아무래도 고양이 귀신이 나를 봐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박 병장의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용서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땅에 파묻힌 6마리 고양이를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 이후로 한동안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건 박 병장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평소처럼 열심히 군생활을 하면서 휴가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전술 도로를 달리던 우리 부대 60 트럭이 그만 비탈길에서 전복되고 만 것이다. 그 사고로 앞쪽에 탄 운전병과 하사관, 그리고 짐칸에 탄 부대원 몇 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짐칸에 탔던 대원들은 밖으로 튕겨나가기까지 했는데 다행히도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그런데 딱 한 명, 운이 나쁜 사람이 있었다. 밖으로 튕겨나간 사람 중에 산 아래로 굴러떨어진 이가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박 병장이었다. 정신을 차린 대원들이 박 병장을 찾으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얼마 안가 그를 찾은 대원들은 기겁하고 말았다. 박 병장의 머리가 완전히 뒤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한편으론 이상한 사고이기도 했다. 그 전술 도로는 그렇게 가파른 곳이 아니어서 지금껏 한 번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비도 오지 않아서 미끄러질 이유도 없었다. 또한 그날 운전을 한 운전병은 부대 안에서 운전 솜씨가 좋기로 소문난 대원이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안 하던 실수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것은 박 병장의 죽음이었다. 대체 어떻게 굴러떨어져야 머리가 저렇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그의 시신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하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얘기를 들은 상병선임도 마찬가지였다.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상병선임도 실은 나처럼 무서워서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그 사고가 있고 나서 한참 지난 후 나는 부대원들과 60 트럭을 타고 그 전술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짐칸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가고 있는데 병장 한 명이 손가락으로 산 아래를 가리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기야! 바로 저 밑에서 발견됐어. 나도 그때 트럭에 타고 있었거든. 그가 가리킨 곳에서 박 병장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리였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담배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지금껏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이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나도 잘 아는 곳이었다. 바로 그 산길 아래 어딘가에. 박 병장이 고양이를 파묻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자신이 고양이를 생매장한 그 장소에서 목이 돌아간 채 끔찍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